그러면 이제 사윗감 잘 얻는 방법. 응? 이 사윗감 잘 얻는 방법은 남자 관상에서 남자 이제 사윗감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사윗감을 딱 데리고 왔는데 가장 뭘 보느냐? 아까 마찬가지로 그 눈빛과 마음 자세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상의 틀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마가 반듯하고 이마가 꺼지지 말아야 돼요. 이마가 꺼지지 말고 이마가 반듯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사고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이 눈썹은 남자 기상을 뜻해요. 나는 지금 눈썹이 부족한데 눈썹은 남자 기상을 뜻하니까 눈썹이 바르게 잘 생겼는지도 보시고, 이것은 사회 그 기상을 뜻해요. 사회 능력. 그래서 눈썹이 바르게 잘 생겼다면 이 사람은 사회성의 기상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역시 남자도 눈가가 처궁을 뜻해요. 남자도. 그래서 눈가에 어떤 흉터나 상처나 함몰되거나 이런 게 있다면 부부간에 안 좋거나 이혼하거나 부인을 극하거나 아니면 상처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자 코는 자기 능력을 뜻해요. 남자 코가 바르게 힘있게 제복 있게 잘생기면 내 능력이 좋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내 능력이 좋아야 내 딸을 잘 간사할 거 아닙니까? 남자가 내 능력이 부족하면 처자식 간수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윗감 관상이 코가 잘생기고 힘이 있고 바르게 잘 섰어요. 이제 복코로. 잘 쓰면 처자식 관리를 잘 할 것이고 기본 능력 발휘를 할 것이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 코가 잘생겼는지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귀도 물론 잘생기면 좋은데 귀는 그 다음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게 귀예요. 그러면 이제 입을 봤는데 웃을 한번 웃겨보는 겁니다. 웃겨보는데 입꼬리가 복주머니처럼 올라가야 돼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제복이 끊이지 않아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웃는데 입꼬리가 쭉 아래로 쳐져.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웃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평생 제복이 따르고 먹고 살 복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절대 처자식 굶길 일이 없다.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웃을 때 보통 올라가냐 내려오냐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때 모습으로 보지 말고 살짝 미소 지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기 웃어야 됩니다. 거울 보고 매일 웃는 연습을 하는데 입꼬리 올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입꼬리를 웃어서 올려야만이 복이 와요. 입꼬리가 처지면 복이 샌다. 저 웃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올라갑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참 이렇게 웃지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야만이 복이 있는 상이다. 그리고 이제 남자 눈이 매섭게 날카롭게 보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눈이 이제 째진 느낌 알죠? 매섭게 날카롭게 일자눈 이렇게 째진 느낌이 들면 1차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일자눈, 좀 독수리 눈, 이게 좀 무섭게 보이는 눈이 있죠. 이렇게 일자로 착 째진 느낌. 이런 눈을 가진 남성은 철을 극하게 돼요. 그리고 상처하거나 사별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고독지상이라고 해서 부인을 극하게 되며 철을 안 좋게 만들어요. 즉 부인 건강을 치게 되고 부인을 극하는 작용에서 사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매가 날카롭고 일자눈이고 찢어진 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일자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가도 못 가겠네. 큰일 났죠?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형도 있잖아요. 성형을 해서라도 좀 부드럽게 바꿔도 되고 내가 늘 웃는 연습을 해서 눈매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너무 놀랍게도 인상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 관상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그러면 심상이 먼저 생겼을까요? 관상이 먼저 생겼을까요?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관상이 먼저 생기고 마음이 생겼을까요? 마음 에너지에 의해서 관상이 생겼을까요? 마음 에너지에 의해서 관상이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관상 에너지는 마음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 신법에 의해서, 내 내면적 본성에 의해서 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산다, 생긴 대로 마음을 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생긴 대로 논다, 뭐 꼴값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음 에너지, 신법 에너지, 영혼 에너지에 의해서 이 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생긴 게 아니고 이 내면적 세계에 의해서 이 상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신법 에너지, 마음 에너지, 영혼 에너지를 내가 잘 가꾸어 나가면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을 아무리 잘 가꿔도 맨날 고민하고 보세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나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인상으로 바뀌어요? 오늘 100만 원짜리 화장품 사다가 맨날 바르는 겁니다. 옛날 마사지도 하고,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짜리 화장품 사다 바르고 이렇게 해도 잠깐 피부가 좋아질 뿐이지, 내가 맨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쁜 생각하고 도둑놈 생각하고 도둑질하고 남들 피해주고 이런 나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얼굴에 살기가 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 하나도 안 발라도 내가 정말 자비로운 마음, 깨달은 마음, 아주 선량한 마음, 그리고 열심히 돈 공부하고 바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생을 내가 사람들을 위해 득되게 살려고 하고 이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얼굴이 풍겨나오는 기운이, 인상이 첫째 좋아져요. 그리고 벌써 눈빛만 봐도 자비로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딱 대할 때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줄 때 기쁜 마음으로 봐주게 돼 있어. 그리고 아름답게 봐주게 돼 있어. 내 내면적 세계가 좋아지면. 그래서 일단 신법 에너지, 마음, 그리고 이 영혼 에너지, 내 자신의 지식 갖춤, 깨달음, 이런 노력이 우선이다. 마음을 통해서 영혼 질량을 높이고 또 내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 질량을 높이고, 내가 이렇게 참다운 이런 공부를 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면 내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관상도 좋아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인 세계에 의해서 관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먼저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상이 덜 좋은 여자나 관상이 덜 좋은 남자나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매일 거울 보시면서 내 상이 부족하다면 참된 마음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긍정 마인드로 노력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내가 상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날카롭고 문제가 있다면 성형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성형은 무조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형 가능한 관상이 있고 해도 나쁜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눈빛이 너무 예민하고 날카롭게 보여서 쌍꺼풀이나 약간 손을 대서 인상이 좋아진다면 해도 되는데, 이 성형이라는 건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이유는, 첫째는 내 내면적 신법을 잘 닦아서 기운을 좋게 해야 되고, 내가 긍정 마인드로 항상 즐겁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도원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 인상이 좋아지고 기운이 좋아진다. 얼굴을 고치지 않더라도 기운이 좋아져서 운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다. 이 얘기고, 정말 눈이 너무 덮이고 찢어지고 예를 들어서 날카롭고 인상이 막 날카로워 보이고 예민해 보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쌍꺼풀을 살짝 해서 인상을 바꿔놓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성형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관상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오행을 갖춘 좋은 상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구나 부족한 관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타고난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부족하다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좌절하거나 좀 낙담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하늘이 주신 상은 다 나한테 축복의 상이에요. 즉 부족한 것도 나한테 축복이고 좋은 것도 나한테 축복이다. 왜 부족한 것도 나한테 축복이냐? 내 전생의 원만큼, 부모의 원만큼, 내 운명적으로 복만큼 받아온 거예요. 그럼 이 자체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깨우치고 바르게 살으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사는 노력을 해야지, 이걸 슬퍼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만큼 감사하면서 이 상을 받아들여서 노력해야지, 절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정적 생각으로 몰고 가라는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자녀가 다행히 오행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지만, 관상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부족하다 해도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업으로 받아들여서 다르게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집착해서 슬퍼해서 괴로워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녀의 관상은 부족한 거 알면서 며느리만 잘 얻으려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첫째, 내 아들의 관상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며느리 얻을 때. 그래야 짝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들의 관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살피고 며느리감도 거기에 준해서 고르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 아들의 관상을 봤더니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 그리고 며느리만 예쁘고 좋은 여자 얻으려고 해. 얼마나 웃기는 생각이에요? 이건 부족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아들 관상을 먼저 살피고 며느리감을 견주어 얻으려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사위를 얻을 때도 내 딸의 관상이 모순이 어디가 있는지, 성격이 어떤 모순인지, 자세가 어떤 모순인지 이런 걸 먼저 살피고 여기에 견주어서 상대를 맞춰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내 딸은 부족한 투성이야. 보세요. 내 딸은 앞뒤 다 돌아봐도 부족해. 근데 사위만 좋은 사위 얻으려고 해. 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딸, 내 아들을 먼저 살핀 다음에 견주어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지, 나는 부족하면서 상대만 좋은 사람을 얻으려 하는 건 내 욕심이지 하늘이 그렇게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모순을 먼저 발견하고 내 상을 먼저 발견해서 받아들여서 참되게 노력을 할 때 하늘은 좋은 인연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